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강 대표 있죠? 주주연대 대표 강 대표가 여러분 사측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시 주총을 소집을 해서 여기 이 절차를 밟아야만이 전자위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위임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임시주총을 열어서 여기서 안건의 임시주총건이라는 그 소집을 해서 여기서 이 절차를 거쳐서 전자위임을 주주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네이처셀의 사측에 좀 대항하는 그런 건에 대한 내용이 강 대표의 동영상에 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필요가 있고 주주연대를 도와주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액트 지분이 12%를 드디어 이제 넘어섰고요. 따라서 이제 주주연대 대표에 좀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 네이처셀의 임상권이라든가 네이처셀의 주가 자체는 자연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이 네이처셀과 또 별도로 우리가 매매에서 수익을 낼 종목해서 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액티브 바람이 불어서요. 이 액티브 ETF가 아니라 액티브 수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큰 성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고요. 네이처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상단의 구독자 무료 혜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실시간의 정보나 사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텔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와 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요거를 일단 보시자고요. 네이처셀 소액 주주 연대 지분율이 12.09%까지 늘었어요. 계속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죠. 이거 우리가 소액 주주 지분이 한 70% 있는데 자, 계속 올려야 돼요.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측에 대항하고 조인트 스탬 임상을 독려해서 임상의 성공, 허가까지 갈 수 있다. 주주가 그걸 도와주고 방향을 사측이 잘못 잡고 있다면 일단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게 일단 필요합니다, 여러분. 액트 가입하셔서 지분은 계속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자 네이처셀 건과 관련해서 강 대표 그 영상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네이처셀 임시 주총 소집의 목적에 대해서 동영상에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스크립트로 발췌를 해서 요걸 보여드리면 뭐 요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용이 꽤 길어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요약을 해봤는데 요약을 한 결과는 자 여기 밑에 제가 따로 별도로 요약본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나오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액트 결집이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임시주총권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임시주총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주들의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자위임이 필요한데 전자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임시주총의 개최입니다, 여러분. 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 대표, 주주연대 대표는. 아시겠죠? 그냥 뭐 전자위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목표는 강 대표가 사내이사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1호 안건입니다.
자, 강 대표가 사내 이사로 선임이 돼서 네이처셀의 임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다면 방향을 수정해주고 주주연대 대표로서 이런 것들은 사측을 견제하고 좀 더 임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 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또 강 대표 자체도 지분을 꽤 갖고 있거든요. 회사 뺏으려는 게 아니야. 임상 성공하고 싶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를 할 만한 인재가 없어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 그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17년 거주했고 FDA 미팅 경험도 풍부하고 굉장히 그 경험이 많으신 분이 바로 강 대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경영진을 보완을 그리고 해주겠다. IR 발표를 전담을 하겠다. 이런 건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당초 강 대표를 네이처셀에서는 영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주요 약속 및 운영 방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주주 소통, 악성 게시물 대응, 핵심 전략은 티슈진을 추월하는 거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 대표한테 우리가 나중에 의결권을 위임을 할 때는 위임하는 안건이 명시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소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주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해 주셔야죠. 성원해 주는 거는 단순합니다. 액트에 가입해서 지분율을 자꾸 올리고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12% 지분, 12.09% 지분 이거 70%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끌어당겨야죠. 그래야 우리가 임상을 성공시킬 수 있고 네이처셀의 가치를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주주연대 액트 이 안에는 이른바 뿌락치라고 그러죠. 사측 인물들, 뿌락치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게 네이처셀의 주가를 올리고 살리는 길입니다. 뭔 말인지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우리 가도록 하겠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실시간 정보나 사인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은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네이처셀과 별도로 꼭 할 건 하셔야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 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